차가 주행거리가 27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쵸? 그죠. 예. 이게 선뜻 살래요라고 하기는 일반 분들은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차집아저씨 강인석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착한차집에서 수입 중고차를 구매를 해가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스펙의 520D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구입을 해 가셨는데,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행거리가 한 27만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선뜻 사기 힘든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 국산차를 타시다가 수입차를 타보시니까 어떤지,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혹시나 뭔가 지금 뭐 출고한 지 한 일주일 열 정도 됐는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간 특이하게 차 안에서 지금 뒤에 PD들도 다 보이는 이런 되게 어색한 상황에서 오프닝을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찻집에서 얼마 전에 BMW 520D 엑스드라이브를 주문한 네. 차주입니다. 이름은 밝히시기 싫고, 어디 사시죠? 경기도 광주에 살고 그래요. 약간 성격이 예민하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뭐 털털한 편이세요? 조금 예민하죠. 특히 차 쪽으로는. 그쵸? 네.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저도 좀 느꼈는데, 그래서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경고등이 자꾸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어차피 좀 봐드리는 김에 한번 봐드리자 해서 지금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일단 사신 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네. 520D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연비죠. 연비. 네. 주행거리가. 그렇죠.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가족들이랑 가끔씩 뭐 바다도 보러 가고 장거리 가끔씩 뛰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죠. 그럼 연비. 네. 그리고 연비도 좋지만은 디자인도 그렇죠. 디자인, 연비, 디자인. 그렇죠. 그리고 뭐 성능이야 사실 뭐 그쵸. BMW 520D면은 워낙에 베스트 셀링하니까. 이 차가 주행거리가 27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쵸. 그죠. 이게 선뜻 살래요라고 하기는 일반 분들은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 저는 여러 뭐 차량들도 많이 타봤지만은 뭐 작은 뭐 키로수가 뭐 2, 3만, 뭐 10만에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키로수가 많은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강수 대표님도 저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비 측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은 키로수가 27만이라고 불구하고도 일단 정비 상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뭐 키로수에서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 상태에 따라서 뭐 큰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런 국산차만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첫 수입차인데 사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거, 뭐 불안했던 거? 저는 제일 걱정하고 불안했던 거는 일단 유지비죠.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뭐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여러 뭐 네이버에서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서 많이 알아봤지만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비나 유지하는데 비용의 차이가 좀 있죠. 네네. 많이 있어서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차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해도 뭐 몇 년을 타서 이 상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저도 뭐 유지하는 뭐 이것저것 고치는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 거니까 저도 감당은 해야겠죠. 서류상에 이제 네. 성능 기록부나 이제 사고 이력, 네, 사고 이력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저희가 뭐 차량을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뭐 엔진을 차의 상태를 볼 때 엔진을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육안으로도 많이 힘들고 저희가 자세, 제가 뭐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캐너를 갖고 가서 찍어볼 수도 없고 찍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했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고객님도 그런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입 중고차 구매하시기 다 꺼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어디 사시죠? 경기도 광주 살아요.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는 분당점이 있습니다. 분당 가깝죠? 그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자주 찾아가는 코오롱 모빌리티로 찾아가서 차량 점검을 한번 싹 받아보려고 해요. 네네. 광주에도 이런 그레이샵이라고 하는 일반 이제 카센터, 수입차를 정비하는 카센터가 물론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정비소도 중고차만큼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저는 여기를 믿습니다. 100%. 네, 뭐냐면 국산차는 하지 않고 수입차만, 수입차만 믿을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 AS 센터 출신의 분들이라 이 수리를 하거나 이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의사가 진찰하듯이 차량을 진단 점검하는 수준이 사실은 일반적인 정비소보다는 우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 센터급의 정비를 받으면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레이샵하고 비교했을 때 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센터에서는 정품만 쓸 수밖에 없고, 이거 BMW 들어가면 정품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OES라고 하는 재생품을 또 이제 본인이 원하면, 고객이 원하면 그걸로도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곳, 지금 인천점을 가고 있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인천점에 가서 한번 요거 한번 싹 스캐닝하고 점검 한번 받아보고, 또 거기서 일정 부분 케어를 또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혹시 뭐 수리할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뭐 케어를 받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코오롱 모빌리티 인천점에 왔습니다. 일단 저한테 차량을 한 열흘 전? 네. 일주일 전에 이제 구매를 해가셨는데, 예. 가셔가지고 조금 증상이 있어서 네. 한번 이제 좀 점검을 받아보려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말씀. 예. 저는 이제 대원반장이고요.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증상 때문에 차량은 네. 제가 한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구매한 지 그만큼 됐는데, 네네. 일단은 한 2-3일, 구매한 지 한 2-3일 되고 나서부터 엔진 체크분 네네. 엔진 들어왔고, 체크분, 네네. 그리고 요소수가 처음에는 없는지 알고 네네. 요소 체크분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없는지 알고 요소수를 주입을 했는데 1리터도 안 들어가서 이제 요소수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거랑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앞라이트, 이제 헤드라이트죠? 네네. 헤드라이트에서 이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거랑 이제
핸들 뭐 유턴할 때, 네네. 유턴할 때랑 좌회전 우회전 뭐 주차할 때 핸들을 꺾으면은 이제 앞바퀴 쪽에서? 운전석 쪽에서 이제 마찰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딱딱딱 네, 딱딱딱딱 소리가 그렇게 좀 나더라고요. 아, 그러시는 상황이 네. 있으셨군요. 지금 몇 가지 상황 얘기해 주셨는데 경호등 부분도 있고 소음 부분도 있으시긴 한데 저희 인천점은 이제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런칭하는 이유는 네네. 서비스 센터, 좀 정시센터 프로세서 동일한 점검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정식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절차나 모든 거는 똑같이 진행하되 이제 단가 부분이라든지 수리 비용을 좀 절감시키고 저희가 이제 오픈하게 된 센터고요. 네. 고객님이 지금 의뢰해 주셨는 차량은 지금 BMW 5 시리즈 차량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520 디젤 차량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말씀 주신 엔진 경고등은 이제 그 전원 진단기로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점검 진행을 하겠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정시센터 프로세스처럼 54가지의 점검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엔진 트러블이라든지 누수, 뭐 진단 트러블 슈팅도 진행을 할 거고 각각 요소에 이제 부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해도 이거는 점검도 기본 세팅으로 해서 해드릴 거고 고객님 의뢰해 주셨던 이제 첫 번째 엔진 경고등 부분은 네. 컴퓨터로 진단을 했을 때 이 경고등이 왜 들어왔는 요소에 대한 고정 번호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체킹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소를 척 넘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요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혹시 뭐 차량이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거 이런 게 있으셨나요?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었어요. 특이사항은 네, 다른 따로는 거는 없었고 그냥 네네. 체크볼만. 체크별만 네네. 조사하고 계시고요. 네. 그 부가적으로 요소수 경고등도 점등되셨다고 하는데 네네. 부족 경고등이 아닌 이제 요소수 시스템에 대한 에러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맞으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엔진 경고등이나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요소성은 요즘에 대기 오염을 나가는 부분에 부가적으로 AD 분류라는 요소수를 좀 투입을 시켜서 배기가스를 좀 줄여두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경고등은 점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요소수 부족 경고등이 점등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차피 컴퓨터 진단을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 여부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말씀 주신 라이트 부분에 연기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라이트를 이렇게 점등하시고 운행하시다 보면은 그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거는 다른 차량하고도 틀리게 요즘에 나와 있지만 LED 차량도 있고 뭐 제넌 벌브 타입이 되는 라이트 전구들이 있는데 이 전구들이 발열되는 온도가 높습니다. 라이트의 그 제넌 부분에서는 열기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공기 통로에는 그 수분기들이 좀 유입돼요.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발열이 좀 되면서 연기가 아전에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어디가 누수가 있어서 연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라도 균열이 있어서 공기가 유입이 더 많아서 소리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부에서 소음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54가지 점검은 하부 점검도 있어요. 네.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차량 주차 시 그러니까 유턴을 주행하면서 유턴이라든지 주차를 할 때 핸들을 많이 조향을 했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고객님 차량을 운행하신 게 좀 시간이 되는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그 서스펜션에 있는 링크들이 기존 같은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안전사항이 유래가 된다면 그건 작업자가 점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네. 이 정도 사항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게 다른 거는 있으신가요? 컨디션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어차피 54가지 점검 진행하니까 특별한 특이사항 있으면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대충 저도 이제 감이 좀 오네요. 어떤 게 그죠? 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가셔서 네. 실제로 이제 정비사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럼 같이 저는 해보시나요? 차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롱 모빌리티 인천점 이창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엔진 체크 등이랑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점검을 한번 해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세스는 일반 공식 센터랑 동일하니까 잡힌다. 네. 잡힐 거다.